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발로 터는 역사 배움 예능이죠.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선을 넘어왔잖아요. 아무리 많은 선을 넘었어도 우리가 갇혀 있었어. 역사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역사 마스터 심영환 선생님. 분야별로. X. X가 뭐예요? 모모 X 모한 뭐예요? 콜라보레이션이죠. 다른 마스터를 또 모시는 거죠. 그러네. 마스터 곱하기 마스터. 누리는 역사, 몸으로 체험하는 역사,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선을 넘으러 이동해 봅시다. 역사 콜라보 심리. 연산군과 정조 얘기로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낯선 조합이지 않아요? 폭군과 성군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 가족사로 살펴보게 되면 둘 다 엄청난 비극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어쨌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해요. 상황 탓, 과거 탓, 남 탓을 덜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자기 의지가 있는 분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성군으로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기억록. 5.18 민주화운동. 온 시내바닥이 죽음의 거리로 변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수의 목격 증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거대한 장례식이었어요. 야, 이거는 완전한,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와 과학의 크로스. 굉장히 길고 검은 그림자가 지나간다. 바로 백두산. 백두산이 폭발한다네. 내려가는 것과 이 가만히 있는 것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서 이게 그냥 스르륵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지지직 내려가면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요.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어요.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화산재가 흰 눈처럼 내렸다. 보면 죽은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속도는 수백 킬로. 지난 4월 마스터 X라는 부제를 들고 돌아온 선을 넘는 녀석들. 이번 시즌에서는 역사를 넘어서 심리, 과학,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확장된 지식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협력이라는 기획 의도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전 시즌에서는 사실은 어떤 역사란 이런 것이다. 를 뭔가 좀 요약해서 학생 입장의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듯한 그런 강의식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시즌의 시도는 역사란 정해진 답이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만의 시각으로 우리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일깨워주는 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7회 경주 신라의 달밤 편 같은 거를 보면은 김상욱 마스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라의 그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신라 말기, 다음에 통일신라 초기에 있었던 이 문명은 당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문명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에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는 현대과학이라는 잣대 이게 과연 천문대로서 기능을 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보면은 아름답고 멋있고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최고의 그런 문화유산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오늘 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조차도 어떤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자신만의 시선을 얻도록 어떤 배움의 동기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 기획 의도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확장뿐 아니라 자기 분야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한 명이 그런 권위를 독점했을 때 벌어지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해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서로의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만큼 인정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서로 그냥 아는 얘기만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좀 양산형이 되어버린 그 지식 토크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약간 좀 유사해진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여행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현장성이 이런 융합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뭔가 컬래버레이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고 시청자들에게 역사 탐방의 어떤 대리만족까지 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지식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좀 게스트로 등장하는 마스터들의 전공 영역이 아직까지는 조금 확장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역량을 아주 좀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 역사 마스터에 보조적으로 가는 수준. 이게 크로스라면 물론 역사가 중심이 돼야겠지만 조금 더 각 전공 영역에서 시각을 좀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부터 유물 발굴, 기후 위기 등의 시의성 있는 주제까지 매회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의 다양한 면모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에피소드였을까요? 저는 그 첫 회에 나왔던 내용이 그 연산군과 정조를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어린 시절에 비극을 겪었지만 향후에 한 분은 뭐 폭군이 되고 한 분은 또 성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대면대면한 관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쫙 보내는. 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연산군이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은 공감과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정서에 대한 뇌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대하 드라마급 분노가 없어요, 얘네들은. 내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애정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건 분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경일 마스터가 심리학적으로 풀어준 부분들, 이게 역사와 뭔가 타 분야를 이렇게 섞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런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확장성은 뭐냐면 이거를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착은 아주 간단해요. 안아줘야 돼요. 누군가 안아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아주지 않는 게 최고의 나쁜 짓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지 않는. 사랑해주지 않는 건 그 무엇보다도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한 범죄만 우리가 처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애착을 주지 않는 것도 중범죄예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겪어도 동시에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와 심리학 같은 다른 분야가 접목이 되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점들을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 마스터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3회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엑스파일 편에서 과학 마스터 김상욱 교수가 그 아인슈타인이 핵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가짜 정보를 뭐 정정해주거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쓰는 거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론화시킨 건데, 기본 이론을 만든 것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실제 아인슈타인도 원자폭탄을 만들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핵폭탄의 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리학 수업에서 듣는다면 굉장히 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현무 씨, 김종민 씨를 그 중성자, 양성자에 비유해가지고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대신 종민 씨라고 할게요. 종민 씨가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를 제가 현무 씨라고 할게요. 중성자. 그 핵 안에 종민 씨가 92명이 있고요. 143명의 현무 씨가 있어요. 숫자도 정확하게. 바글바글, 그 숫자가 중요하죠. 현무 씨가 한 명이 있어도 불안정한데 현무 씨를 한 명 더 집어넣으면 이 폭발을 해요. 툭 쪼개지면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핵 분열, 빠바바바박 원세로 깨지면서 각각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폭탄이 되는 거죠. 누구나 좀 알기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김상욱 교수가 출연했었던 8회 그 사이언스 코드를 찾아라 편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그 신윤복 그림에서 이제 부분얼씩 흔적을 찾아서 이게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천문학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태양도 우리가 1년의 주기로 높낮이가 바뀌거든요. 여름이 제일 높고 겨울은 낮잖아요. 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달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초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일 거고요.
여름인데 부분 월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딱 2개가 나와요. 그래서 1784년 8월 30일, 1793년 8월 21일. 놀랍게도 1784년에는 그날 비가 왔다는 기록이. 따라서 이날은 1793년 8월 21일. 거의 그러면 날짜를 적어놓은 진데 없는. 정말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렸었던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특히 이제 세치 어느 그린 그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현재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덧칠된 부분 밑으로 이제 동자승의 모습이 있었다. 이 그림은 사실 조선시대에 그려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승려 억불 정책이잖아요. 동자승 지워버렸구나. 동자승이 같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 그림이 옮겨질 때에는 동자승을 지워버린.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또 심영환 마스터가 뭐 일반 불화에서 동자승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것과 되게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해서 이제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둘이 어떻게 교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마스터가 A를 얘기하고 이 마스터가 B를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A, B를 알게 됐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마스터 X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하나의 그 사실에서 각각의 관점을 더했을 때 진실에 더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보여주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16회 역사가 뒤집혔다 편을 가장 인상적으로 봤는데 어떤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로서가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그런 역사를 돌아보는 에피소드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경복궁 이 복원 사업, 그다음에 여기 그 발굴 사업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중앙 부분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을 했고요. 주변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와요. 무언가 남아있을 텐데 뭘 먹은지 나오겠네. 그런 걸 연구하면은 당시 그 일반인들의 어떤 식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유물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들이 뒤집힐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 역사는 정말 고정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연구와 그런 과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런 발굴 현장에서 굉장히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굴 전문가가 나오고 또 금속활자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그 유물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밀레니엄 특집호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천년 동안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1위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 근데 그 가치가 포함된 실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 현장 연구자들이 이제 발굴 시점에 굉장히 좀 생생한 감상들을 들려주거든요. 유물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항아리 옆면이 깨진 상태에서 깨진 파편이 떨어지면서 돌 같은 거, 자그마한 돌들이 떨어졌는데 저희는 맨 처음에 돌인 줄 알고 좀 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활자라서 저희도 놀랐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다양한 이들의 어떤 협업이나 노력을 통해서 밝혀진다라는 점을 일깨워준다는 것도 저는 이번 에피소드의 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아쉬웠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회 악마를 보았다 편에서 사실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 아이템 자체가. 조선판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얘기지만 지금 현재의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목하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식.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부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를 검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룬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루긴 다뤘지만 약간 흥미 위주로 좀 많이 다룬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뭐 이춘재 사건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균형이 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심리학 쪽 마스터들이 활약한 편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6회 실미도 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실미도라는 것 자체가 주제가 워낙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긴 했는데 실미도의 공작원들이 출동을 했다가 이제 상황이 여건이 안 돼. 작전 취소된다. 거기까지는 절망이죠. 근데 절망이나 아니면 상실감이 있는데 자, 니들 너 1년 더 버텨야 돼. 1년 더 해. 라고 하면 다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희망이 생기는. 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 이러면 이제 무망감이죠. 무망감. 인간이 가장 무너지고 존재 이유 자체의 회의감을 풀 때가 무망감이에요.
뭔가 새롭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9회 같은 경우에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마스터랑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마스터가 나오는데 사람한테 탄압받으면 항상 사람을 못 믿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못한 걸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지식과 정보에 의한 믿음이란 것은 검증이 가능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무작정 던지는 말, 이건 만약에 내가 안 믿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 두 분이 사실 해석이 거의 비슷하고 역할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왜 두 분이 나왔을까라는 좀 그런 정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마스터들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뭔가 설명을 붙일 때 추론보다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객관적인 이론이나 근거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역사 마스터로 심용환 역사학자가 출연하고 있죠. 역사와 다양한 마스터 X들의 전문 분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심용환 역사 마스터의 활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별화가 되는 건 저는 탈권위저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질문하고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솔직하게 알게 돼서 좀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소탈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본인이 이제 경신대기근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계속 반복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다른 마스터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친근감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명의 MC들과의 조화, 이 부분도 적절히 좀 맞고 있다. 전문적인 권위를 계속 내세우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상당히 자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선생님만 계시네요? 일단은 저랑 좀 함께 가다가 중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마스터가 또 등장하게 등장하죠? 오시죠? 아직 홀로서기하기는 좀 개인이 없잖아 있어서 마스터 오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친구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 안 접은 사람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 못 사는 그게 예능의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들, 케미 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녀들이 전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하고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이 역사 배움 예능이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마무리해서 잘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2차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진상규명이나 과거사 복원, 그래서 그 희생자와 유족을 이렇게 보듬는 과정은 국민이 이걸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이 역사에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심용환 씨의 활약에 대해서는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 새 M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 씨가 MC로 출연해서 역사 배움 여행에 재미를 더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호흡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소녀들에서 MC 역할은 이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마스터들이 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로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좀 쉽게 보여주려고 상황극 같은 거를 좀 보여주는데 경찰에 들어간 동기는? 경찰은 내가 다니고 싶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역할 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인 면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구조를 살펴보면 게스트 마스터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 들어올 때마다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MC가 너무 친한 케미를 만들어내면 새로 들어온 마스터는 약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 같은 걸 오히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융화시킬까 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제작진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새 MC의 역할이 예전에 설민석 씨가 거의 모든 걸 주도했을 때보다는 역할이 좀 더 많아졌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시선이나 관점으로 좀 더 이제 좀 다양하게 뭔가 질문을 하고 혹은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심용환 마스터가 할 일을 약간 좀 이제 그 분신처럼 분담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코멘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가수 윤신덕 관련한 회차에서 심용환 마스터가 이제 윤신덕 씨가 그때 당시 사회에서 받았었던 악평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 윤신덕 선생님에 대한 어떤 비평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같이 신여성이라고 또 평가받았었던 나혜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생명은 마스터가 차라리 그냥 전담을 하고 그냥 유병재 씨는 또 다른 관점 얘기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 새 MC 분들이 역사 전문가는 알지 몰라도 이 마스터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상식인으로서의 개입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시즌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 발굴 현장에서 이분들이 그 유물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보이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이거를 보려고 하고 이제 경이로워하고 흥미로워하고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어떤 역사를 대하는 동일한 최초의 목격자라는 점에서 시청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런 MC들의 눈높이랑 비슷해지면서 아 나도 저 직접 가서 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이해와 공감을 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더 능동적인 논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차별화 포인트로 마스터 X를 내세우며 눈길을 모았던 선녀들 마스터 X. 그러나 평균 시청률 3%대를 기록하면서 이전 시즌들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우선 외부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한동안 이제 그 방영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시청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흐름이 끊기면은 사실은 그게 좀 다시 복구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 시즌의 MC들이 그대로 오고 마스터들의 역할도 교차성을 통해서 정말 이제 다양한 그런 관점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모험적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주제, 시청률이 낮은 주제를 좀 봤을 때 약간 경향성 같은 게 좀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회차를 제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표성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기존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언급된 주제에서 시청률이 높게 나왔거든요. 가령 7회 경주 신라의 달밤, 6회 실미도, 9회 누구를 위한 신인가 이런 주제에서 시청률이 높았고 반대로 시청률이 낮은 저조한 주제들은 10회 6.25 전쟁 속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12회 악마를 보았다.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뭐 평소에 잘 모르는 역사 속에 숨겨진 비화나 인물을 다루었을 때 시청률이 낮게 나타났어요. 선녀들의 시청자들의 성향 자체가 대중적으로 좀 더 익숙한 역사적 사건이나 그런 인물들을 더 선호하고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녀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성이나 방식에 있어서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계속 제작진의 고충이 느껴져요. 매회 사실은 주제도 달라지고 찾아가야 하는 장소도 바뀌는데 고정된 출연진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제작진들도 그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되고 공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좀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역사 배움 예능이라는 정체성에 조금 더 충실한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과거를 대하는 시선을 확장시키면서 역사를 살펴보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선녀들 마스터 X. 앞서 나눈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서 더 사랑받는 MBC 대표 역사 예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 변화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우리말 새로 고침입니다.